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밤마다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장까지 했던 회사원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 4시부터 동네를 돌며 폐지 줍는 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은퇴 후 창업을 선택했다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셨거나 노후에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죠.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과 딸을 키워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도 거의 없었고 직원들과도 잘 지냈으며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정년까지 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5이 되던 해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이었죠. 가족들을 위해 버텨보려 했지만 주변 직원들이 따가운 눈초리에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떠났고 퇴직금으로 약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정도를 당겨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고 아내와 둘이 사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한 달에 25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의료비,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생활비가 연금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퇴직금은 언젠가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살면 몇 년이나 버틸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는 짐이 될까?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어디 받아주는 곳도 없는데 작은 가게 하나 해봐. 요즘 시니어 창업이 대세야. 치킨집, 반찬 가게, 카페. 은퇴하고 다들 잘하고 있다더라. 교회 지인들, 친구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겁도 나고 해서 흘려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길을 그려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동사무소에서 열린 시니어 창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화려한 자료에는 성공 사례가 가득했죠. 60세에 반찬 가게를 열고 월 400만 원을 번 사람, 편의점으로 월 300만 원 수익을 올린 사람, 사진과 수익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건 프랜차이즈 편의점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없는 저에게 편의점 창업은 시작하기에 무리 없어 보였습니다. 초기 투자 5천만 원, 월 매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순수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설명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요즘 자영업 망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 가맹비, 인테리어, 자재비 4,500만 원, 보증금까지 합쳐 총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까지 돈을 들였습니다. 개업 첫날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습니다. 그때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나도 사장이구나. 대박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달랐습니다. 임대료 250만 원, 자재비 150만 원, 알바생 월급 200만 원. 그래도 반년 동안을 매출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건비 상승 모든 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경제까지 어려워지면서 가게 매출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적자였습니다. 인건비 아껴보려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고 아내와 제가 교대로 야간 새벽까지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하니 몸은 몸대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는 돌려막기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2년 반 만에 폐업했습니다. 권리금도 받지 못했고 인테리어와 장비는 고스란히 손해였습니다. 남은 건 빚 8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8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식들은 아빠가 우리 가정을 망쳤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매일 한숨을 쉬었고 제 고집으로 시작한 창업이기에 아이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불면증, 고혈압, 소화불량, 삶의 무게가 버거웠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며 폐지 줍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야 남들보다 더 많이 주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루 8시간 일에 고작 몇천 원 남짓 손에 쥐어집니다. 아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 때면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듣던 제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신호가 있었어요. 상권 분석도 제대로 안 했고 창업 공부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안정적이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가족들이 반대했는데도 고집을 부렸죠. 여러분 은퇴 후에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안정된 삶이 답입니다.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지만 사실 줄여 살면 충분했습니다. 아파트를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생활비를 아꼈다면 퇴직금을 잃지 않고 평범한 노후를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노후에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은퇴 후 창업,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작지만 확실한 수입이 큰 성공보다 나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